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카카오페이인데요. 2대 주주인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인 알리페이가 이제 카카오페이 주식을 대상으로 EB를 발행을 했습니다. 발행 주식의 3.5%만큼의 수량이고 480만 주 됩니다. 이걸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그 교환가가 중요한데 교환가가 59,100원이다. 근데 교환 청구 기간은 8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고 이제 과거에도 이제 뭐 매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EB 방식으로 자금 조달을 한 거고. 자, 폭락 주가가 근데 왜 폭락을 했냐? 음, 이제 공매도를 친 거죠. 그 공매도라는 게 뭡니까? 그 비싼 이제 높은 가격에 매도하고 낮은 가격에서 이제 갚을 수 있으면 갚는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 친 가격보다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은 낮은 가격 갚을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차익을 얻는 거죠. 그러면 어, 뭐 골드만삭스가 이제 EB를 매입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59,100원에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으로 매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67,300원이면 이제 공매도 기회가 있는 거죠. 싸게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주가보다 교환가가 낮으니까 이제 이게 이제 무위험 차익거래라고 하더라고요. 아비트라지. 뭐 보통 이제 공개 매수할 때 이제 이걸 많이 쓰죠. 그래서 이 차익을 사전 확보하기 위해서 67,300원에 공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환 청구해서 주식이 들어오면은 이제 공매도가 되는 거죠. 이거 확보가 되는 거니까 이제 그거를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확보한 주식으로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실제 차익이 확정된다. 그럼 왜 공매도를 치는 거냐? 이제 기회가 왔으니까요. 카카오페이 주가가 67,300원이고 EB 교환가가 59,100원이면 벌써 차익이 있으니까 만약에 나중에 한다고 합시다. 교환 시점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더 올라가면 물론 이제 차익이 커지는 거지만 6만 원이면은 이제 900원 올리는 건데 그 만약 하락하면은 이제 공매도 칠 수가 없는 거죠. 기회를 놓친 거죠. 이제 기회 비용이 된 거죠.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기회를 놓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익을 즉시 확정짓기 위해서 그래서 공매도를 청산하면서 이제 나중에 차익 8,200원을 확정하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했죠. 뭐 골드만삭스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관 입장에서는 수백억 수천억짜리 EB를 운용하는데 주가가 변동성 크면 차익이 증발하거나 손실로 전환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환 시점에 주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분석을 한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공매도로 리스크를 미리 제거하고 수익을 확정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교환해서 또 뭐 교환을 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저기 채권으로 만기 보유할 수도 있겠죠. 공매도가 가능한 이유는 실제 주식을 곧 확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없지만 하는 거고 그 왜 복잡하게 하느냐 기회가 왔을 때 그냥 바로 하는 거죠. 기관은 이제 이런 거 전문가니까 그 리스크 없는 아비트라지다 무위험 차익 거래다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주식 확보 후 매도를 하면 수익이 불확실하지만 지금은 기회가 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이제 네이버 증권에 있는 이 공매도 수량을 보면 아까 이제 480만 주라고 그랬잖아요. 공매도 어떻습니까? 477만 주 거의 일치하죠. 그러니까 대차를 해갖고 이제 공매도를 친 거죠. 그래서 수량이 이제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뭐 거의 이제 나올 물량이 없다고 보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지니어스 법안이 최종 통과한 기사가 또 났죠. 그 암호화폐 3법. 네, 절차 표결에서 이제 뭐 통과를 못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시 설득을 해서 그래서 이제 주가가 서클 주가가 올랐다가 새로운 뉴스가 된 거죠. 다시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제 고점 대비해서 되게 많이 떨어졌다가 마이너스 25%면 꽤 많이 올라간 거죠. 이렇게 쌍바닥을 치고 그래서 카카오도 카카오페이도 서클 주가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반등한다고 이제 저는 뭐 보고 있고 그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게 이제 미국 상원이 가상자산 산업 규제 법인인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금융 규제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명확한 규제를 들어서 규제를 하겠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도권 편입을 위한 그런 규제를 하는 거죠. 그 편입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불확실했던 규제 환경 해소를 기대하고 그래서 이제 뭐 기관 투자자 유입을 기대를 하고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상정 전 처리 절차를 정하는 표결에서 공화당 일부 의원이 반대로 부결되며 그래서 이제 주가가 안 좋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화당 내 의원들을 설득을 하면서 통과했고 뭐 그래서 최근에 뭐 이더리움도 많이 올랐다고 그런 것 같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또 있죠.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스테이블 코인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냐? 뭐 미국이 사실 더 중요하긴 하지만 디지털 자산 혁신법이라고 하는데 발의가 연기가 됐어요. 근데 뭐 이거는 이제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어, 미국과 달리 미 국채나 미국 달러하고 한국 국채하고 원화는 솔직히 뭐 차이가 너무 크니까 그 환율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신중하게 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7월 달에 발의 예정이었는데 8, 9월 중에 재발의 예정이고 이해관계자와 의견 조율을 하는 거고 뭐 이견이 존재하니까 글로벌 흐름에 맞춘 전략적 판단이다. 지니어스 X 통과 움직임을 고려한다. 통과됐죠. 그 법안 마무리 완성도 확보. 그래서 별 문제는 저는 없이 이제 발의를 하고 올해 또 통과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국은 뭐 어떻다 저떻다 있지만은 세계적인 추세를 못 따라가면 이제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8, 9월 발의 후 하반기 국회 본격 논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있다. 그 미국 EU 입법 진척 상황과 정합성 확보 방향으로 준비 중이다. 근데 한국 같은 이제 어, 뭐라 그래야 되나요? 약소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변방 국가는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근데 뭐 한국만 사실 그런 건 아니죠. 미국이 워낙 앞서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좀 웃겼던 게 카카오페이 고평가 리포트가 이제 신한증권에서 나왔어요. 스테이블 코인 사업 기대감과 증권 흑자, 카카오 증권의 흑자 전환 등의 호재가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되었다. 그 기본 추정 기업 가치는 6.3조, 48,000 원인데 낙관적 시나리오로 봐도 7.6조, 적정 주가 57,000원이다. 그러면 금요일 종가보다 낮죠. 시총은 7.95조. 그러니까 고평가일까요? 고평가죠. 근데 이제 어, 지금은 이제 고평가니까 팔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미국이 위기를 탈출하려고 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고평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처럼 PER이 높으니까 매도 이게 아니라는 거죠. 법제 리스크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 정책 및 규제 가이드라인 부재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차차 만들어질 것 같고 EB 발행은 부정적이다. 근데 이제 오보행 이슈는 해소가 이제 됐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16일에 EB 발행 뉴스가 났다. 이렇게 났죠. 알리페이 싱가포르 홀딩 PT LTD가 제출한 거래 거액
보고서에 이제 이렇게 났다고 국내 언론에 기사가 났고 17일에 신한투자증권이 카카오페이 너무 비싸다. 그게 7월 17일 이제 아침에 발간이 됐어요. 자, 오비일학이 뭡니까?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졌다. 오해받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고평가 리포트 오버행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신속한 공매도 차익을 얻었다. 교환가 이하까지 이미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물론 만기 보유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교환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교환가 이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미 이제 공매도로 차익을 얻었고 이제 올라갈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카카오페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여전히 이제 최강인 거죠. 어, 전자지갑, 송금, 보험, 투자 플랫폼까지 금융 슈퍼 앱이다. 카카오톡 생태계에 기반은 타 플랫폼 대비 월등하다. 네이버에 비해서도 그렇다는 거죠. 토스에 비해서도 그렇고 정부 디지털 화폐 정책과 스테이블 코인 도입 흐름에 최적화되어 있고 글로벌 핀테크 규제 완화 및 일본 진출도 긍정적이다. 밸류에이션 부담도 완화됐다. 그래서 수급도 조금 이제 해소가 된 거죠. 하반기 보험 투자 부분 매출 증가 예상, 카카오페이 증권, MTS 강화 등 수익 모델 다양화, 중국 리스크 정리 수순, 실적 반등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거보다는 이게 이제 메가 트렌드라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이. 그래서 기술적 수급적 반등 가능성이 크다. 이제 공매도가 이제 청산할 거다. EV 교환 가능 시점 8월 18일 이후. 8월 18일 이후면은 반등한다. 이거는 이제 좀 순진한 생각이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전에 올라간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하방 리포트는 기관 출구 포지션일 가능성이다. 59,100원 이하, 교환가 이하, 잠재적 지지 라인이다. 단기 수급 작전이다. 그래서 공매도 작전은 성공을 했다. 이제 뭐 EB 교환가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도 이제 올라갈 것 같다. 펀더멘탈을 봐도 고평가는 맞지만 계속 고평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EB 교환가인 59,100원 강력한 지지 구간이다. 8월 18일 전후에 공매도 청산하는데 기술적 반등 가능성, 정책 기대감도 있고요. 근데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왜 도입하려고 하냐? 저는 이제 수년간 지속될 테마라고 보고 있는데요. 국채 수요를 확대한다. 발행량이 늘수록 국채 수요가 증가한다. 스테이블 코인은 기초 자산으로 미 국채를 보유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지금 미국 국채가 심각한 이제 위기에 빠져 있죠. 그러니까 장기 금리를 억제하는 겁니다. 국채 매입이 늘면은 사과를 많이 산다고 합시다. 수요가 늘어요. 막 사과 주세요, 사과 주세요. 그러면 사과 가격이 올라가겠죠. 국채 매입이 늘면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이자 비용이 감소하는 거죠. 재정 건전성 방어, 디폴트 리스크 억제를 한다. 금리 급등은 이자 부담이 폭증이 된다. 달러 패권 유지한다.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달러 확산 수단이다. 달러를 일단 바꿔야 되는 거니까요. 위안화 CBDC 견제, 글로벌 자금 유입 채널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24시간 국경 초월 투자 채널이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면 달러를 바꾸고 국채 매입하고 금리 하락을 한다. 이제 서클이나 테더는 고객 예치금의 70, 90%를 미국 단기 국채에 투자한다. 그 미국 입장에서 가장 비용 적은 방식으로 국채 수익을 만드는 해법이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키우고요. 미국 국채 인기가 하락하고 있는 팩트는 중국, 일본 등 외국인 보유량이 지속 감소하고 있다. 중국 같은 경우에 2022년 이후 지속 감소 1조 달러에서 7천억 달러까지 떨어졌다. 뭐 이게 숫자가 정확하진 않아요. 이제 물어볼 때마다 AI에 따라서 다른데 감소하고 있는 트렌드는 확실합니다. 일본은 보유 1위지만 최근 순매도소 전환, 환해지 비용 과도. 근데 이 이유에 뭐가 있냐면
미국의 이제 재정 적자가 심각한데 이자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달러 하락이 이제 구조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국채를 사려면 달러를 바꿔야 되는데 달러에서 벌써 손실이 나니까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흥국도 그렇고요. 그래서 외국인 전체 국채 보유 비중이 2010년대 40%에서 현재 25% 선까지 하락했다. 뭐 수치 자체는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금리 급등 압력이 되면 수요 감소, 미 국채 금리 상방 압력 강화가 된다. 디폴트 우려 증폭이 된다. 이자 비용 증가, 이게 이제 재정 건전성 의심, 일시적 디폴트 논쟁도 등장.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강세가 되고 있는 배경에 지금 이게 있는 거죠. 미국 정부가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해소할 것인가. 게다가 이제 감세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증세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감세를 했다.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최근에 이제 미국 소매 판매가 굉장히 좋아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낮아졌죠. 9월 달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배경에는 이게 있는 거죠. 그 디폴트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근데 굉장히 이제 근거가 있는 거죠. 미국 국채는 더 이상 안전자산의 절대 강자가 아니다. 금도 있고 비트코인도 있다. 외국인 수요 감소는 구조적이며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 ETF, 국제 ETF나 IRA 정책 등을 통해 수요를 재구성 중이다. IRA는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개인 퇴직연금.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국채를 사겠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국채의 인기가 왜 하락했냐? 미국의 과도한 재정 적자. 코로나 이후에 이제 개인 계좌에 이제 돈을 쌓아뒀다고 하죠. 그리고 자영업자한테도 보존을 해줬다고 그러고, 그게 이제 과도한 재정 적자의 원인이 된 거고, 국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한 거죠. 미국 국채가 너무 많아졌다.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금리 리스크 손실 우려.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국채 가격은 하락하니까 평가손, 특히 이제 중앙은행, 보험사 연기금 등은 대규모 손실 노출이 돼 있다. 그래서 이제 파산을 했고요. 달러 강세 및 환율 리스크. 외국인 입장에서 국채를 사려면 달러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정부가 디폴트 리스크가 있으면 달러가 하락을 하니까 사자마자 손실 나고 국제 가격 하락해서 또 손실 나고, 그러니까 이제 환해지 비용부터 부담이 증가하고, 그러면 이제 금이나 비트코인을 사게 되는 거죠. 또 지정학적 리스크로 미중 갈등 격화로 중국은 이제 1등이었는데 국채 보유고 정치적 무기로 인식을 했다. 금 등 실물 자산으로 이동을 했다. 국채를 팔고.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이제 고점에서 카카오페이가 48%나 떨어졌죠. 이제 이때 거래량이 급등을 했다가 다시 거래량이 감소했죠. 이제 이런 걸 이제 저는 좋은 신호를 보거든요. 그 매도 물량이 해소됐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손바뀜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오버행 이슈가 종료가 됐고, 스테이블 코인이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수년간 지속될 테마다. 그러니까 테마라고 하기도 조금 그렇죠. 왜냐면 이제 방금 살펴봤듯이 뭐 예전에 이제 뭐 어떠한 테마처럼 그냥 유행하고 이제 그게 아닌 거죠. 그 미국 정부가 디폴트 리스크가 지금 명백히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도 그런 디폴트 리스크에서 일종의 이제 출구 전략이 되는 거죠. 미국 정부가. 그 미국 정부의 과도한 재정 적자. 이 얘기를 이제 제가 처음 안 게 한 4년 전쯤에 처음 알았는데, 아는 게 사실 병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몰라. 그러고서 투자해도 되거든요, 사실. 근데 너무 많이 알면,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제가 어제도 이제 쇼츠에서 봤는데, 어떤 이제 미국 여성이 뭐 돈을 제일 많이 번 게 얼마냐.
한 해에 얼마를 제일 많이 벌었냐 그러니까 한 400억쯤 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이도 많지도 않은데 한 4, 50대? 그래서 어떻게 많이 벌었냐.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어, 자기 직원이 자기보다 훨씬 똑똑해서 그렇다. 직원은 똑똑한데 왜 돈을 못 버냐. 너무 분석을 많이 하고 너무 생각을 많이 한다. 그쵸?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가 문제고 이것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을 사고 그런 것도 좋은데요. 어, 이것 때문에 이제 너무 많이 알아서 투자를 못하면 그것도 문제인 거죠. 미국 정부 언제 망할지 아냐. 나 주식 투자 안 하겠다. 웃긴 거죠. 그것도 좀. 그래서 이제 제 결론은 뭐다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카카오페이가 올라갈 거냐 말 거냐인데 제 반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이제 발의가 되고 계속 구체화가 되겠죠. 그게 하나 있고 어, 또 하나는 카카오페이가 절대 강자예요. 네이버나 토스나 상대가 안 됩니다. 그 카카오의 생태계에서 뭐 선불 충전금이 많은 게 이제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장 큰 강점이고 카카오라는 생태계에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같으면 사실 이런 경우에 이제 크게 질렀는데 좀 나이도 들고 그러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크게는 못 질르겠고 어쨌든 저는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질를 분은 질르는 거고. 근데 어디까지는 이제 제 의견이에요. 한 일개 개미에. 예. 비 많이 오는데 또 조심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